나는 67세 박미정이다. 평생을 보건소 간호사로 일하다 은퇴한 지 2년이 지났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그녀의 하루는 늘 같았다. 아침에 눈을 뜨면 약통을 정리하고 복지관 운동 일정표를 확인한 뒤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커피를 내리는 일. 이른 햇살이 창문을 비출 때마다 결혼식 날의 장면이 떠올랐다. 하얀 드레스, 활짝 웃는 아들 도윤, 그리고 곁에서 손을 꼭 잡아주던 며느리 설인. 그날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다.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금방 식을 수도 있다는 것을. 처음 몇 달간은 평화로웠다. 설이는 자주 연락을 했고 주말마다 반찬을 가져가겠다고 했으며 도윤은 늘 미정에게 엄마 덕분에 잘 지내라고 말하곤 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씩 흘러가면서 대화는 줄어들고 문자에는 말 대신 이모티콘만 남았다. 첫 손주가 태어났을 때 미정은 눈물이 날 만큼 기뻤다. 퇴직금으로 마련해준 그 집에서 새 생명이 태어났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다. 하지만 병원 복도에 서 있던 그녀를 보는 며느리의 표정은 어딘가 불편해 보였다. 요즘은 산후조리 간섭 안 하는 게 좋대요. 그 한마디가 마음 한가운데에 깊게 박혔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날 이후로 며느리의 문자는 점점 짧아졌고 아들의 전화도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다. 그리고 어느 날 가족 단톡방 알림이 울렸다. 비상키 교체 완료. 무단 출입 금지. 방문 전 사전 허가 필수. 그 밑에는 중고거래 앱의 캡처 사진이 붙어 있었다. 자신이 퇴직금으로 사준 식탁이었다. 취향 아님이라는 문장이 덧붙어 있었다. 미정은 한동안 화면을 바라보다 그 자리에서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그 문장은 단순한 취향의 표현이 아니었다. 그녀의 존재가 이제 이 집의 취향에 맞지 않는다는 뜻이었다. 밤이 깊어가던 그날, 미정은 오래된 통장을 꺼냈다. 생활비 자동이체를 끊고 아들에게 보내던 용돈을 멈췄다. 그리고 자신 명의로 남아있던 예금 계좌의 잔액을 정리했다. 그녀는 복지관 사이트를 열고 노인 일자리 상담 신청 버튼을 눌렀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무겁지 않았다. 서운함 대신 낯선 평온이 찾아왔다. 그래, 이번엔 내가 나를 돌볼 차례야. 그녀는 오랜만에 스스로를 위로했다. 며칠 뒤 미정은 작은 원룸 전세 계약을 마쳤다. 그동안 살던 아파트보다 훨씬 좁고 낡았지만 창문을 열자 바람이 그대로 들어왔다. 아무에게도 허락받지 않아도 되는 공간. 그 자유가 낯설고도 달콤했다. 벽지의 얼룩, 삐걱거리는 문고리, 오래된 냉장고의 소음까지도 모두 자신의 삶의 일부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웃으며 혼잣말했다. 이제 이 집의 열쇠는 오직 나만 가지고 있네. 새로운 동네의 복지관은 생각보다 따뜻했다. 처음엔 그냥 강의만 듣던 미정은 보건소 시절의 경험을 살려 건강관리 자원봉사 강사로 활동하게 됐다. 사람들이 그녀를 박 선생님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그 말이 낯설면서도 좋았다. 한 학생이 강의 후에 말했다. 선생님 덕분에 약을 제대로 먹게 됐어요.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소리가 오래 귀에 남았다. 누군가의 도움이 아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감각. 그건 오래전 직장에서 느꼈던 일의 보람과 닮아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 잔잔한 도파민이 번져갔다. 시간이 흘러 어느 저녁, 문득 휴대폰이 울렸다. 엄마, 은영이가 몸이 안 좋아서 며칠만 손주 좀 봐줄 수 있을까? 잠시 망설이다가 미정은 짧게 대답했다. 미안하지만 나도 약속이 있어. 베이비시터 구해봐. 말끝이 조금 떨렸지만 그건 두려움이 아닌 단단함이었다. 이제 그녀는 가족의 허락 아래 존재하지 않았다. 자신의 시간표, 자신의 삶이 있었다. 그녀는 창가에 앉아 조용히 생각했다. 이제 나는 허락 없이 내 인생의 문을 열 수 있다.
몇 달 후 문이 두드려졌다. 아들과 며느리가 서 있었다. 그들은 머뭇거리며 말했다. 어머니, 새 집 열쇠 좀 하나 주시면 안 될까요? 미정은 커피를 내리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제 열쇠는 없어. 이 집은 내가 열고 닫는 곳이거든. 햇살이 부엌을 비췄고 커피 향이 퍼졌다. 그녀는 그 향기 속에서 오래전 자신의 목소리를 들었다. 가족을 위해 울던 목소리, 참던 목소리, 사라졌던 목소리. 이제 그 목소리는 다시 돌아왔다. 그날 밤, 미정은 일기를 썼다. 오늘 아들과 며느리가 다녀갔다. 예전엔 그들이 떠난 뒤 방이 더 외로웠는데, 이제는 이상하게 따뜻하다. 나의 삶이 누군가의 부속이 아니라 하나의 중심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창문을 열었다. 겨울바람이 스며들었지만 춥지 않았다. 창밖엔 작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 불빛은 그녀의 새로운 삶처럼 작고 단단하게 빛났다. 박미정은 이제 누군가의 어머니이기 전에 하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더 이상 비상키가 없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귀한 열쇠, 자신의 마음을 여는 열쇠를 쥐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긴 세월 동안 누군가의 문을 열기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오직 한 문만 열면 됐다. 그 문은 바로 자기 자신을 향해 있었다. 봄날의 오후, 미정은 며느리 서린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어머니, 이번 주말엔 김치찌개 해드릴게요. 남편 좋아하니까. 그 한마디에 미정은 괜히 싱긋 웃었다. 새 가족과 함께 밥을 먹는 단순한 약속이 인생의 보상이 된 듯했다. 아들은 일에 바빴지만 주말이면 얼굴을 비췄고 며느리는 늘 상냥했다. 식탁 위에는 늘 따뜻한 국과 웃음소리가 있었다. 그 시절의 미정은 매일 메모를 했다. 오늘 서린이 내게 반찬을 싸줬다. 맛보다 마음이 더 고마웠다. 그 짧은 문장 속에 행복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행복은 예고 없이 모양이 바뀌었다. 서린의 전화는 점점 줄었고 연락은 문자로만 이어졌다. 그 문자엔 네, 예, 조심하세요 같은 단어뿐이었다. 정중하지만 따뜻하지 않은 말들. 가끔 오던 이모티콘 하나가 예전의 웃음보다 차가웠다. 첫 손주가 태어났을 때 미정은 병원 복도에서 오랫동안 기다렸다. 하얀 복도 끝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지만 그 안엔 자신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문틈으로 들리는 대화. 엄마, 이제 병문안은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목소리의 주인은 아들이었다. 그 말이 가슴에 닿는 순간 미정은 마치 자신이 투명인간이 된 듯했다. 그녀는 웃으며 병실 문을 두드렸다. 은영아, 축하한다. 몸은 괜찮지? 짧은 인사, 형식적인 미소, 그리고 눈길 한 번. 그게 전부였다. 그녀는 잠시 머물다 조용히 병원을 떠났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유리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다. 이게 시어머니의 자리인가 아니면 그냥 외부인인가. 집에 돌아와 옷을 벗고 앉았을 때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녀는 아들의 결혼식 사진을 바라봤다. 사진 속 웃음이 마치 다른 사람의 삶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일기를 썼다. 오늘 손주를 처음 봤다. 작고 예뻤다. 하지만 내 손에 안기지 않았다. 괜찮다. 그래도 태어나줘서 고맙다. 그 문장은 위로처럼 보였지만 실은 고독의 첫 고백이었다. 며칠 뒤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왔다. 어머니, 다음 주에는 우리 일정이 있어서 방문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단정한 말투였지만 그 문장에는 당분간 오지 말라는 숨은 뜻이 있었다. 그녀는 답장을 쓰다 지우고 결국 그래, 알겠다. 딱 5글자를 남겼다. 그날 이후 연락은 점점 뜸해졌다. 전화가 울릴 때마다 설렜지만 대부분은 보험이나 광고 전화였다.
그녀는 자신이 누군가의 필요해서 서서히 지워지고 있다는 걸 느꼈다. 서운함보다는 공허함이 컸다. 사람은 사랑받지 못할 때보다 쓸모없다고 느낄 때 더 외로워진다는 걸 그녀는 늦게 배웠다. 어느 날 설인이 준 냄비를 꺼내 국을 끓였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중얼거렸다. 이 냄비는 오래가네. 사람보다 낫다. 스스로도 놀랄 만큼 차가운 말이었다. 그녀는 그 말이 입에서 떨어지는 순간 마음 한쪽이 완전히 식어버리는 걸 느꼈다. 그날 밤 창문을 열자 봄바람이 불었다. 멀리서 아이 우는 소리가 들렸지만 이상하게 그 소리가 더 이상 자신을 부르지 않는 것 같았다. 이제 그녀는 알았다. 사람의 온기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먼저 식는다는 걸. 그날도 별다를 것 없는 오후였다. 커피를 내리려던 순간 휴대폰이 짧게 울렸다. 가족 단톡방이었다. 미정은 무심코 화면을 켰다가 그대로 얼어붙었다. 비상키 교체 완료, 무단 출입 금지, 방문 전 사전 허가 필수. 그 밑에는 사진이 하나 붙어 있었다. 퇴직금으로 사준 원목 식탁. 이제는 낯선 사람의 거실에 놓여 있었다. 사진 캡션엔 짧은 문장 하나. 취향 아님. 그녀는 한동안 화면을 바라보다 커피가 식어가는 줄도 몰랐다. 그 문장은 단순한 문구가 아니었다. 이 집엔 더 이상 당신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통보 같았다. 그날 밤 미정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벽시계 초침이 작게 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녀는 수없이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그 어떤 대답도 떠오르지 않았다. 몇 달 전만 해도 며느리가 먼저 전화를 걸어 웃으며 말하던 목소리가 있었다. 어머니, 시간 되시면 오세요. 저희 집 와서 커피 한잔 하세요. 그 다정했던 초대의 문이 이제는 잠겨버린 것이다. 그녀는 서랍에서 남은 비상키를 꺼냈다. 손바닥 위에 얹힌 열쇠는 작고 차가웠다. 빛바랜 금속이 손끝에 닿자 무언가가 찢어지는 듯했다. 그녀는 조용히 열쇠를 내려놓았다. 그래, 경계가 생겼구나. 혼잣말이 흘러나왔다. 그 말에는 분노도 눈물도 없었다. 그저 오래된 허탈함만이 남아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볼까 망설이다가 그만뒀다. 무슨 말을 해도 변명으로 들릴 게 뻔했다. 대신 그녀는 창가로 가서 커튼을 열었다. 햇살이 따뜻했지만 마음은 조금도 덮여지지 않았다. 식탁이 사라진 자리엔 공백이 남았다. 그러나 그 공백은 단순한 가구의 빈자리보다 훨씬 컸다. 그건 관계의 모양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지금 그 관계는 명확히 잘려나가 있었다. 그녀는 작은 일기장을 꺼내 한 줄을 썼다. 사람과 사람 사이엔 문이 있다. 문을 잠그는 건 나도 그들도 아니다. 단지 마음이 닫히는 순간 문은 스스로 잠긴다. 그날 밤 창문 밖에서 바람이 세게 불었다. 커튼이 흔들리며 벽에 부딪혔다. 그 소리가 마치 누군가 문을 쾅 닫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녀는 이불을 끌어안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날 이후 미정은 다시는 단톡방에 들어가지 않았다. 전화벨이 울려도 받지 않았다. 이제는 모르는 사람들의 벨소리처럼 들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 작은 불씨가 피어올랐다. 그래, 이젠 나도 열쇠를 바꿔야겠지. 밤이 깊었다. 불 꺼진 거실 한가운데 미정은 조용히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방 안엔 냉장고의 낮은 진동음만 들렸다. 테이블 위엔 낡은 통장과 볼펜 한 자루. 그녀는 천천히 펜을 들어 숫자를 훑었다. 생활비 자동이체 항목, 매달 보낸 용돈, 아들에게 보낸 송금 기록. 그 모든 줄에 밑줄을 그었다. 손끝이 약간 떨렸지만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평온했다. 이제 그만 보내자. 그녀는 그렇게 속삭이듯 적었다. 다음 날 아침
미정은 부동산 사무실을 찾아갔다. 창문 너머 햇살이 유리창에 부딪혀 번졌다. 중개사는 반갑게 인사했지만 그녀의 얼굴엔 미소가 없었다. 제 집을 정리하려고요. 조용히, 빠르게요. 짧고 단호한 목소리였다. 도장을 찍는 순간 그녀의 안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떨어졌다. 그건 후회가 아니라 긴 세월 동안 쌓였던 체념이 끊어지는 소리였다. 집에 돌아오자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결혼식 날 찍은 단체 사진. 웃는 얼굴들 사이에서 자신만 어딘가 멀리 서 있는 듯 보였다. 그녀는 사진을 떼어내어 서랍 안에 넣었다. 이제 나도 내 자리로 돌아가야지. 그날 저녁 작은 박스 3개를 꺼내 짐을 쌌다. 옷 몇 벌, 약통, 오래된 컵 1개, 그리고 일기장. 그녀의 인생 전부였다. 한때는 가족의 공간을 채우던 사람. 이제는 한 평짜리 공간으로 자신을 압축하는 중이었다. 짐을 싸면서 문득 떠올랐다. 나는 왜 늘 누군가의 허락 아래 살았을까? 퇴직 후에도, 아들이 결혼한 뒤에도 그녀의 인생은 여전히 누군가의 일정표에 붙어 있었다. 커튼을 걷자 저녁 햇살이 벽을 붉게 물들였다. 그 빛이 오래된 상처를 스치듯 비추었다. 그녀는 느리게 숨을 내쉬었다. 이제부터는 내가 내 이름으로 살아야지. 휴대폰을 켜니 알림이 떴다. 복지관 노인 일자리 상담 신청 완료. 그녀는 화면을 바라보다 미소를 지었다. 살면서 처음으로 자신의 선택이 가볍지 않게 느껴졌다. 밤이 되자 방 안은 고요했다. 책상 위엔 비상키 하나만 남아 있었다. 아들이 맡기고 간 열쇠였다. 그녀는 그 열쇠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일어섰다. 창문을 열어 바람을 맞았다. 손에 쥔 열쇠가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녀는 잠시 그 무게를 느끼다가 조용히 창문 밖으로 던졌다. 금속이 바닥에 부딪히며 짧은 소리를 냈다. 그 순간 미정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풀렸다. 그건 복수도 분노도 아니었다. 통제였다. 자신의 삶을 되찾는 첫 순간의 해방감. 그녀는 스탠드를 끄며 중얼거렸다. 이젠 허락받지 않아도 된다. 이사는 생각보다 간단했다. 짐이라곤 옷 몇 벌과 책 몇 권, 낡은 주전자 하나뿐이었다. 이삿짐 트럭이 떠나가고 작은 원룸 안에 혼자 남았을 때 미정은 처음으로 긴 숨을 내쉬었다. 창문을 열자 먼지 냄새와 함께 서늘한 바람이 스며들었다. 그 바람이 오래된 마음속 공기를 쓸어내렸다. 낡은 커튼은 삐걱거렸지만 그 삐걱임조차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 같았다. 이제 정말 혼자야. 하지만 괜찮지? 그녀는 작게 웃었다. 응, 괜찮아. 밤에는 라디오를 켜두었다. 익숙하지 않은 DJ의 목소리가 조용히 흘러나왔다. 사람들의 사연, 웃음, 고민들, 그 모든 이야기가 이제는 더 이상 멀게 느껴지지 않았다. 누군가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대신 이제 자신이 자기 이야기를 살아가는 중이었다. 다음 날 아침, 복지관에서 전화가 왔다. 건강 프로그램 자원봉사자 모집에 지원했던 신청이었다. 보건소 경력 있으시죠? 바로 다음 주부터 가능할까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가능합니다. 그날 이후 미정은 다시 일어났다. 매주 2번 복지관에 가서 어르신들의 혈압을 재고 약 복용법을 설명했다. 누군가는 고맙다며 손을 꼭 잡았다. 그 손의 온기가 오랜만에 마음을 태웠다. 점심시간에 커피를 마시며 그녀는 생각했다. 이게 바로 나였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퇴근 후 시장 골목을 걸었다. 닭강정 냄새, 김이 오른 떡집, 분식집 앞의 웃음소리. 그 모든 소리가 음악처럼 들렸다. 이전엔 그냥 스쳐 지나던 풍경이었는데 이제는 세상의 숨결로 느껴졌다.
밤이 되자 그녀는 작은 창문에 등을 기대었다. 멀리 아파트 불빛들이 반짝였다. 그 불빛들 속엔 자신이 떠나온 가족의 집도 있을 것이다. 그 생각이 잠시 아프게 스쳤지만 곧 잦아들었다. 괜찮다. 이제 그 불빛 중 하나가 아니라 나만의 불빛이 있으니까. 그녀는 노트를 꺼내 한 줄을 썼다. 오늘도 무언가를 가르치고 누군가에게 웃었다. 나는 다시 살아있다. 책상 위엔 따뜻한 커피와 작은 스탠드 불빛이 놓여 있었다. 그 불빛은 약하지도 지나치게 밝지도 않았다. 딱 지금의 그녀처럼 고요하고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컵을 들어 올리며 속삭였다. 이제 내 삶은 내가 간호한다. 눈이 내리던 오후였다. 작은 창문을 통해 희미한 겨울빛이 들어왔다. 미정은 커피포트를 올리고 잔잔하게 끓는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가 이제는 외로움이 아니라 자신의 하루를 알려주는 리듬처럼 느껴졌다. 문득 초인종이 울렸다. 낯선 듯 익숙한 소리였다. 문을 열자 아들과 며느리가 서 있었다. 그들은 잠시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예전 같으면 반가움이 먼저였겠지만 이제는 서로가 조심스러웠다. 어머니, 새 집 너무 아늑하네요. 서린이 작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빛은 어딘가 미안했다. 도윤이 두 손을 모으며 말했다. 엄마, 새 열쇠 하나 만들어 주시면 안 될까? 혹시라도 무슨 일 생길까봐. 미정은 잠시 그 말을 되새겼다. 그녀는 커피를 내려 잔을 놓고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이제 열쇠는 없어.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엔 지난 세월의 결심이 담겨 있었다. 이 집은 내가 열고 닫는 곳이거든. 방 안은 고요했다. 아들과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잠시 후 미정이 커피를 내밀었다. 추우니까 이거라도 마셔. 잔에서 피어오르는 김 사이로 세 사람의 손끝이 잠시 스쳤다. 그 짧은 접촉이 무언의 화해처럼 느껴졌다. 커피 향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도윤이 천천히 말했다. 엄마, 요즘은 행복해 보여.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이제야 알겠어. 행복은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더라. 잠시 정적이 흘렀다. 서린이 작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어머니, 그동안 죄송했어요. 미정은 대답 대신 잔을 내려놓았다. 커피가 식어갔지만 그 순간의 공기는 따뜻했다. 그들은 오래 머물지 않았다. 문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천천히 돌아섰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지만 이번엔 쓸쓸하지 않았다. 그 소리는 이별이 아니라 정리된 관계의 끝맺음처럼 들렸다. 미정은 창문으로 다가가 하얗게 내리는 눈을 바라봤다. 거리의 불빛이 희미하게 번지고 그 안에서 세상이 조금 더 부드러워 보였다. 그녀는 노트를 꺼내 한 줄을 적었다. 오늘 오래 묶여있던 문 하나를 닫았다. 이제 남은 문은 단 하나, 내 안을 향한 문이다. 그녀는 스탠드를 끄고 조용히 침대에 누웠다. 방 안은 고요했지만 마음은 환했다. 창문 너머로 새하얀 눈발이 천천히 떨어졌다. 그 빛 속에서 그녀는 오랜만에 평온하게 잠이 들었다.